부모. 자, 오늘도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희들의 얘기, 저희들의 고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에만 저희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해서 네. 여러분들의 고민 좀 공통적으로 올라온 거 네. 댓글창을 통해서 제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종철 씨? 자, 아빠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 또 갑자기 아빠야. 갑자기 아빠야.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는 아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는 아이, 아빠가 너무 늘 항상 받아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또 앞에 보면은 또 아빠를 너무 싫어한대잖아. 아, 너무 또 싫어한다. 선생님, 이건 뭐죠? 이를테면 아빠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빠가 이럴 때에는 그 이전에 많은 것들을 제공했을 거예요. 뭐 수염 공격을 한다던가. 아이가 싫어하는. 어쩌다가 한 번씩 늦게 들어오는데 만날 때마다 뭘 혼을 낸다던가. 이래가지고 아이가 아빠를 좀 무서워하는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어떤 걸 아냐면 우리 아빠가 나를 혼내기도 하지만 죄책감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를 주기도 한다라는 걸 얘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영악한 애들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도 알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아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아빠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도 읽어내는 것 같아요. 나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뭘 해달라 그러면 착착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아이가 진짜 필요한 건 아빠가 주는 용돈이나 선물 이런 거 내가 요청하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를 싫어하지 않는 환경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쁘다 잘한다 말하고 혼내는 이 악당 역할을 엄마하고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집집마다 악당 역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통키가 아니라 통통 아빠, 네. 통통 아빠. 통키가 왜 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보면 이렇게 악당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빠가 악당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걸 조금 나누면서 무조건 선물로만 아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따뜻한 지점이 있어서 나를 혼내기도 하지만 늘 어떤 어려운 순간에 딱 나서준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악당 역할도 나누면서 선한 역할을 많이 좀 가져오는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필요할 때 아빠한테는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찾아오는 게 어디예요?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번외로 찾아올 수 있게 아빠가 뭔가를 덤을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그렇죠. 있나요?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그랬어? 너 힘들었겠다. 아니면 뭐 요걸 한번 사고 요거 산 다음에 아빠한테 와서 꼭 한번 자랑해줘. 그래서 오면 어떻게 정말 잘 샀다. 정말 잘했다. 야 안목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아빠한테 오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빠를 싫어하는 아이에서 아빠에게 자랑하러 가는 아이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른데요. 악역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혼내는 이런 거 말고 왜 좀 이렇게 짜잘하게 괴롭히는 아빠들이 있어요. 막 싫은데 나는 이게 더 싫어. 왜냐면 막 간지럼 태우고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건데 간지럼 태우고 배에 붕 막 이러고 저 그런 아빠 봤어요. 그랬더니 그 5살 직접 딸이 당기고. 아빠가 계속 괴롭히니까 알았다고요, 아빠씨. 그만하시라고요, 아빠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빠가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오늘 좀 따끔하게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애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애가 도망가거든 그 방법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정답이다. 정말. 아니 정말 왜 배에다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이쁘니까 그런 거죠 뭐. 저도 부릉부릉 해본 적이 있고. 실패잖아. 아니, 부릉부릉까지 근데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아 부릉부릉을? 네, 저희 애들은 좋아해요. 부릉 이거를요? 이게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빠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의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은 사실 유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확실히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하고 놀 때 사실은 이제 나를 닮았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애들한테 좀 같이 좀 하게끔 저는 많이 유도하는 편이거든요. 네. 뭐 낚시라든지 뭐 어떻게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전자제품 보러 간다든지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확실히 좋아하죠. 좋아해요. 딸들은. 딸들은 이제 엄마 닮아서 커피숍 가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수컷들은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새끼들이 수컷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사랑한다면 힘 조절을 조금 해서 약간만 힘을 빼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놀이 안으로 확 들어오게 됩니다. 힘을 조금 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지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부모에서 전문가분들이 항상 아이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중3인 아들과 대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3. 아, 야, 제가 진짜 우울한 얘기 들었는데 네. 중3 되면은 진짜 얘기 안 한대. 진짜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진짜 몇 년 난 안 믿을 수가 남아서 없어. 지금 많이 얘기하려고. 제가 굉장히 근데- 충격을 먹었고 이제 얘기 듣고 그래서 선배들 얘기 초등학교 듣고.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정말 저축을 많이 해놔야 된다. 감정 네. 저축을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괜찮나요? 감정 저축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요? 이때는 원래 말 안 해요. 원래? 말 안 하는 거고 아무리 부모가 다가가가지고 열이 꼬시고 절에 해가지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 반응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 용돈, 또 하나 와이파이. 와이파이 끊어와봐요. 이 두 정확하다, 가지예요. 진짜. 이 두 가지만 반응하. 그러면 돈을 무조건 마음대로 주면 되느냐, 와이파이를 되죠. 무조건 다 허락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규칙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이 시기에는 부모들이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상담자 역할인데 이게 뭐냐면 아이 앞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림자를 읽어주면서 기다리는 역할이에요. 네. 이때 애들은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let it go. Let it go. 냅둬야 돼요. 그냥 냅둬야 되고 막 나가는 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조금 확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도록 네. 집에 들어오기 싫어가 아니라 그냥 집에 들어가도 별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밥은 먹으러 들어간다 이 생각만 해주고 집에 와서 밥만 먹으면 땡큐인 거예요. 네. 밖에서 계속 밥 슬프다. 먹으면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밥은 먹는다 이런 생각만 가져가신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다 말문을 엽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말문을 꼭 열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 정말 아이하고 감정 소통도 좀 열심히 하도록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는 해줘야죠.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항상 먼저 달려간다. 이렇게 안정선을 깔아놓으시고 네네. 아이가 왔을 때 그때는 빠르게 반응을 해주셔야죠. 네. 다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맞아요. 아직은 이제 중3까지는 안 됐으니까, 예, 나 아직은 좀 초등학생이니까. 남았으니까. 네, 어쨌든 요 사이에는 적당한 밀당을 통해서 용돈과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함께 또 볼게요. 자, 저는 유명인의 부모님 교육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요. 이런 것이 좋지 않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궁금은 하죠. 글쎄, 사실. 유명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근데 사실 많이들 참고들을 하세요, 요즘. 정말 많이 참고하시는데 중요한 건 한때 우리나라에 유태인 교육법이 엄청 네. 유명했어요. 아,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유태인이 아니야. 그리고, 왜 가슴이 찔리지? 한때 막 김연아 교육법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막 대단했어요. 문제는 내 애가 김연아가 김연아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방송 초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아이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 부모로서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네. 일관성이 없는 부모인데 내 아이를 어떻게 김연아로 키우겠어요. 내가 한국인인데 어떻게 내 아이는 유태인으로 키우겠냐고요. 중요한 건 아까 큰 맥락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S, 3S가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 스터디예요. 스터디. 네. 공부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show your pride에서 부모의 프라이드를 보여주자. 네. 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smile at your child.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웃어주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S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영어 특강 들으세요? 요새 하네요. 예. 요즘 좀 한다니까 내가 아니, 그랬잖아요. 제가 영어 왜 쓸데없이 영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죠? 봐, 내가 언젠가 아니, 근데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3S니까, 네. 3S. 꼭 알아보러 얘기할 거야. 이 3S를 왜 사용하느냐? 내 아이에게 맞는 걸 자꾸 찾자는 거예요. 제일 1번이 스터디가 제일 중요해요. 네. 내 아이를 공부해야 내 아이가 이런 특성이 이게 있구나. 내가 공부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애 내 공부시키는 아이를 게 아니라. 내가 내가 공부를 해야죠. 애한테는 밤늦도록 공부시키면서 애에 대해서 1분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아이를 공부해야 아이를 알게 되고 아이를 알게 돼야 아이에 대해서 눈 뜨고 아이에 대해서 눈을 떠야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라 네, 네. 아이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 세상에 어떤 유명인을 대상으로 배웠던 육아법보다 내 아이를 위한 최적의 육아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을 공부하라. 이거는 결국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많은 육아 정보들에 우리 아이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얘기랑 네. 일맥상통하는 그럼요, 얘기인 것 그럼요. 같아요. 진짜 그 스터디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우리 아이를 나는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공부를 안 하고 많은 아이들의 그 성공한 얘기를 공부하고 그럼요. 네. 어떤 육아 지침들을 공부하고 해서 적용을 다 이렇게 맞아. 바깥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속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5 사이즈를 입겠냐고요. 네.
못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남이 5호를 입는다고 내가 5호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 통 큰 어머님이신데 끝까지 그냥 남으시는 거예요. 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다음 댓글 또 읽어볼게요. 자, 종철 씨. 저는 아이 셋을 둔 엄마요. 우리 마누라가? 진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우리 남편이 진짜 잘해야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하다. 네. 근데 우리가 정작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은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아쉽네요, 진짜. 아이 셋을 지금 거의 혼자 단독으로 키우다시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요새 사자성어로 독박 육아다. 독박 아유, 육아라고 어떡해. 부르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육아 스트레스가 뭐 엄마는 모성애가 있는 거 아니야? 모성애가 모두에게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끔찍한 사건들을 그렇게 뉴스에서 보게 되지 네. 않죠. 부모가 훌륭한 이유는 그 기꺼이 부모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부모가 훌륭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는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그럴 때 그런데 있죠. 그럴 때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독박 육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엄마만의 시간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절대 시간 30분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 없는 시간 그리고 남편도 없는 시간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30분은 무조건 가져야 돼요. 무조건 가지되 그럼 어떻게 아우 일하고 30분을 또 가져? 없어. 시간 없어.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신데 네. 30분을 중심으로 나머지 23시간 30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위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시든지 간에 아이를 어떻게 잠깐 누구한테 맡기든지 남편이 왔을 때 늦은 시간도 괜찮아요. 그 30분 동안에 아무도 없이 있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30분도 안 된다. 이걸 이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서라도 집이 답답해요. 집이 꽉 막혀 있잖아요. 네. 집이 막 150평 이렇게 되는 집은 없어요. 힘들죠. 그런데 나가면 집이 막 5,000평이 되고 10,000평이 되고 그래요. 수 있죠. 아이들 데리고 집 앞에만 나가도 숨통이 좀 튀어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환기를 하는 방법을 자꾸 선택을 하셔야 아유 지금 애들 데리고 나가면 더 힘들어요. 네, 이런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큰 놈은 하나 잠깐 둘째까지 놓고 그다음에 한 놈은 데리고 잠깐 나가서 엄마 가서 마트 가가지고 두부 한번 사올게. 네. 그러면 어떻게 잠깐 이야기하고 나가가지고 잠깐 호흡하고 들어오시면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분업도 좀 해야 돼요. 가사 분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중요하죠. 안 그러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쵸. 그리고 가사 분담이 잘 안 되시죠?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을 해야죠. 그렇죠. 찾아가세요. 네. 그러면 아니 우리 이재 씨도 이제 프로 엄마신데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미한 스트레스 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근데 그걸로도 안 풀리고 저 혼자만 책임져야 될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서 누구도 만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 앞에 도착했어. 차가 안 막혀서 네. 한 바퀴를 더 돌다 들어요. 그렇죠. 차 안에서 그냥 밤에 있는 엄마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단 10분이라도 혼자만의 공간에 있고 싶은. 예, 그러면 좀 풀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힘들다. 라는 얘기를 중요하죠. 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는 같이 있지만 엄마를 좀 쉬게 해주는 거야.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했더니 아주 좋네요. 그 시간 동안 둘이 노는 게 연습이 돼요. 맞아, 어렸을 맞아, 때부터. 맞아. 근데 네. 지금 우리 고민 주신 어머님은 아이가 또 셋이니까 조금씩 커나가면서 엄마한테 여유를 주고 셋이 노는 시간은 분명히 만들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거는 네,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네. 나누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씩 듣는 얘기인데 집사람이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딱 아침 이 시간이에요. 너무 애들 바쁘지. 학교 너무 바쁘지. 챙겨가지고 보내고 보내야 되니까. 가장 힘든 시간인데 네. 오늘도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참 나쁜 엄마인가 봐. 이 얘기를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네. 아빠로서는 딱 들을 때는 아 내가 조금 좀 덜 분담을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뭐가 나쁜 엄마냐 네. 애들이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네 아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힘들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육아 우울증이란 말도 생기는데요. 네. 우리 이제 육아 때문에 힘든 분들께 제가 곧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끝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그래도 쉽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견디시잖아요. 애들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는 시점이 와요. 그 큰 위로예요. 진짜 금방. 그런데 금방 온대요. 위로이자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면서. 예, 아니 그래도 마감이. 그러니까 요 시간을 진짜 마음껏 즐기는 누리는 것도 거죠. 필요해요. 네. 지혜 지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그냥 캔맥 하나 해요 이러셨는데
아니, 언제 한번 함께 쿨하다. 만나서 캔맥 한번 하시죠. 네. 아니, 이렇게 해서 한번 푸는 것도 네,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좋죠. 같아요. 네. 아, 저희가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끝마침을 이제 하려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방송 드려야 이제 되는데. 1분 남았네요, 우리한테. 지민맘님께서 이 방송 프로그램에 PD님,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지민맘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네.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함을 저희만큼이나 절실하게 그렇죠. 느끼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갔는데 네. 뭐 마지막 인사라도 또 한마디씩 나눌까요? 월화수 3일 동안 만났던 부모를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말 소중하게 네. 금요일에 만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몰아서 부모, 좋은 부모 되는 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퍼뜨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네. 우리 동철 씨. 100회를 못 채웠다는 것이 최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TV 계속 나와요. 시청자 100회는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제가 신청자 100회, 1000회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또 지승현 씨 잘해주시고요. 네, 네. 금요일 날, 우리 라이브 토크 부모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금요일 날 계속 맞아요. 하기 금요일 때문에 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부모 만들기,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될 그날까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EBS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서겠다고 하니까? 네. 서셔야 됩니다. 부모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동안 정말 수요일에 이 부모 처세수를 네. 가장 꽉 잡아주신 분이 사실 이호선 교수님이신데요. 네. 네. 이제 체격이 가장 좋았죠, 제가. 예. 그렇지 않고요. 우리 EBS 부모가 지금 이제 금요일 편성은 달라지지만 우리의 부모됨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시청자 부모들이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요. 이런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금요일 날 계속 뵙도록 해요. 네. 제가요, 일부러 댓글창을 좀 늦게 닫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는 얘기, 너무너무 좋았다는 얘기, 아쉬웠다는 얘기를 들어야 저희가 더 방송할 힘도 나고, 맛도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어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댓글창 닫아볼게요. 다차라 댓글.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아침 변함없이 9시 4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만 자리를 지키고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언제 또 이거 콜할지 몰라요. 저희는 그럼요. 댓글 참여. 그러니까 네. 댓글 참여 많이 댓글 해주시고 참여. 네. 댓글 참여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진은 본인의 얼굴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예. 어머님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네. 부적절 얼굴이라. 자, 내용이나 형식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겠지만요. 저희 부모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 어머님 안 계시고 또 친정 언니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살아있는 친정 식구 같은 방송이 바로 우리 부모거든요. 네. 저희 부모에 대한 사랑 변함없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